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교재 전반부에 자, 쭉 한번 볼게요. 의미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다. 그 다음 법적 지위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 행위는 일단 적어볼게요. 그냥 일단 유효한데 뒤에 가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써있네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쪽을 좀 더 강화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성년의제 뒤에 가면 가족 관계에서 한 번쯤 봐야 될 거니까 미리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정리한 건 다 여러분 중심 혹은 여러분 부모님을 이제 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건 누구 입장이냐면 자, 한번 얘는 안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전강에 이렇게 한 적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 갑이 있어요. 갑 미성년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자전거 사러 왔던 17살 17세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을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다. 뭐 전동 킥보드가 됐든 뭐 아니면 뭐 노트북이 됐든 뭐 게임기가 됐든 이런 매매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 을입니다. 을. 여기 있는 이 제한능력자 제도는요. 제한능력자 제도는 1차적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섣부른 판단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나중에 이런 부담을 계속 자기가 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그 미성년자의 편에서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의 이 제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럼과 동시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 이 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을 입장에서 잠깐만 이쪽에서 취소권을 가지니까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이 계약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을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 중에 첫 번째가 1번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권리. 확답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답 요구권은 어떤 뜻이냐? 을 입장에서 여기 있는 부모에게 저번에 뭐 아드님이 따님이 이 고가의 자전거를 사 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사실 건가요? 취소하실 건가요? 이렇게 확답을 주세요. 사실 건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확답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확답을 주지 않으시면 그냥 사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이걸 바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추인 전까지. 추인 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부모가 나중에 인정한다는 뜻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전거 사왔군요. 어차피 필요했으니까 저희 그냥 살게요 라고 나중에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인하기 전까지 을이 갑이 아닌 갑의 부모에게
살 건지 안 살 건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그럼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모한테 확답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 미성년자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틀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그냥 딱 멈춰놓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전거를 사갔어요. 자전거 판 사람입니다. 그럼 갑에게 너 이거 살 거니 안 살 거니 좀 확답해 줄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갑은 미성년자인데. 어차피 미성년자가 사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인 을은 누구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부모에게. 아, 자녀분이 이 자전거를 사갔는데 다음 주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가요? 취소하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고? 이렇게 부모한테 확답을 요구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미성년자에게 확답을 요구하는 건 틀렸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느냐?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는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가 맞는 선지가 돼요. 이게 여러분 법 파트는 그 조금 센 표현을 해볼까요? 그 미성년자 이쪽 파트의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답 같지 않은 게 답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낌상으로 답 같지 않아 보이는 게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예를 들은 것처럼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맞아 보이죠. 반대로 요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 을은 미성년자에게 요 갑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 되게 틀려 보이죠. 근데 아니죠. 그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왜? 확답을 요구하는 권리는 부모에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느낌 살리셔야 돼요. 철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철회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미성년자였어?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미성년자였어? 미성년자인 거 미리 알았으면 난 처음부터 안 팔았을 거야. 근데 이제 와서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냥 내가 안 팔 테니까 그거 가져와. 다시 한번. 너 미성년자였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사례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 사례는 여기 해당하지 않거든요. 왜? 저의 17살 생일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자전거를 판매하는 할아버지는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에게 팔아도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자전거를 사갔는데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미성년자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딱 보고 혹시 미성년자 아니니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전혀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막 머리도 막 덥수룩하고 말투도 뭐 상당히 어른스럽고 하니까 그냥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음날 다다음날 보니까 이 친구가 교복을 입고 가면서 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는 방법 있잖아요. 이 미성년자였어? 미성년자였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판 사람은 얘가 미성년자면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안 팔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학생 잠깐만 어제 우리 가게에서 자전거 사간 친구 아닌가? 네 맞는데요. 너 미성년자였어? 네 미성년자예요. 그랬구나. 나 몰랐네. 어제 보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미성년자인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그냥 팔았는데 나중에 이거 부모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팔고 싶어. 그냥 자전거 두고 가고 내가 받은 돈은 돌려줄게. 이게 바로 철회권입니다. 어디서 써먹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철회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냐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례에서는 할아버지가 그 자전거 판매하시던 분이 그 미성년자였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스스로 계약을 철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취소권의 배제. 이게 우리 교재 보면 취소권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를 제한한다.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또 상상하셔야 됩니다. 혹시 너 미성년자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맞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 미성년자면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아셨을 때 이걸 취소하게 되면 내가 좀 곤란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 동의를 받으면 안 될까? 아, 아저씨.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동의서를 받아왔다니까요. 그렇구나. 한번 볼까? 동의서를 빡! 위조된 동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위조된 동의서. 여러분 그거 그냥 사례로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현실에서 만약에 뭐 동의서를 위조했다, 신분증을 위조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뭐 장난이었어요, 뭐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동의서 받아왔어요 해서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의 도장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가 동의서를 만들어 와가지고 보여드렸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납니다. 왜?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의 배제, 속임수로 미성년자가 아니도록 믿게 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게 했다라고 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든 부모든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는 아까 살짝 이야기해드렸던 동의서 위조가 있죠.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데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위조한다. 뭐 혹은 신분증 위조, 큰일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미성년자 아니니? 저 아니에요 라고 발뺌하는 정도? 저 미성년자 아닌데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 미성년자 같은데 좀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참, 제가 좀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보여드릴게요. 딱!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그게 위조된 신분증이었다. 그럼 그것까지 확인을 한 상황에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되게 동안이시네요,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쪽 미성년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우선 102페이지에 확답을 촉구할 권리 됐고요. 철회권까지 됐어요. 그 다음 취소권 행사의 제한까지 됐고요. 마지막 3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조치, 본인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법정 대리인 부모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 그때도 확답을 요구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뭐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읽기 자료에 법정 대리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네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지니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 법에 정해진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이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민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므로 혼자서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고가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그러니까 그냥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권이란 개념도 뒤에 가서 가족관계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2차적으로는 후견인, 후견인이라는 뜻이 뒤 봐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후견인.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좀 그 문제가 함정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 이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파트에서는 이 부모, 친권자, 1차적인 법정 대리인이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뒤에 103페이지에 자료 탐구가 나오네요. 뭔가 법 공부한다는 느낌 들죠? 우리 헌법에서도 조문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 민법 조문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죠?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면 용돈,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구나.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아닌가? 저 아닌데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 저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딱! 미성년자 아니군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요거는 지금 당장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 제한능력자의 종류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을 배웠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챙겨주시고, 뭐 미성년자 정도만 배웠다 하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뭐 동의서 위조,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것도 취소할 수 없다. 해설되어 있는 거 보시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서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목적. 물론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300만 원짜리 자전거든, 뭐 150만 원짜리 노트북이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다 살려두셔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 그런데 이러한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은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써있지 않습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속 아는 얘기 반복하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주 반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사례 연습할 건데 갑 반드시 연령 확인 17, 만으로 17,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판매자 을과 고가의, 그러네, 자전거 매매 계약. 자전거도 여러분 용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전거가 있고요, 용돈을 아무리 모아도 당장은 사기 힘든 그런 자전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그냥 고가의라고 적어놨다. 동의 없이, 그럼 뭐라고 적을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병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했대요. 판매자 정과 고가의 화장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속임수, 취소권의 배제. 그래서 밑에 있는 얘기들은 쭉 한번 보시면 여기 갑, 미성년자, 그리고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정리하면 갑이 취소권 행사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살려두시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반환하면 된다. 자, 이게 선지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현재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반환하면 된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고 타고 다니다가 취소권 행사하면 그냥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뭐야? 타고 다니던 걸 그냥 돌려준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성년자랑 거래하는 상대방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고 거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위약금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뭐 사갔는데 지금 취소하다니, 그러면 위약금 물어. 위약금 없고요. 취소한다고? 그럼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이건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거나 위약금이 취소하는 것 때문에 바로 발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즉 비록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라는 말이 붙죠. 취소할 수 있고요. 이런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 계약의 추인, 사실 건가요? 안 사실 건가요?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 교재 103페이지까지 다 끝이 났고요. 문제 3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6번 그리고 8번, 9번 세 문제 정도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건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 대학 신입생인 갑이 있어요. 학교 교문 앞에서 100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 을로부터 2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합니다. 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자, 보세요. 대학 신입생, 대학생이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연로부터 2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그냥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 얻지 않고 이 고가의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고르시면 되거든요. 1번 노트북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취소할 수 있다면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죠. 갑의 부모는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요. 왜요? 취소할 수 있는 건 갑뿐만 아니고 갑의 부모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번 잘 살리셔야죠. 갑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3번 틀렸고 네 번째. 갑이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을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틀렸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우린 틀린 선지로 정리하시면 되고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노트북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일단 유효. 적어볼까요? 일단 유효. 그리고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 이렇게 되죠. 항상 적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6번의 정답은 2번 나왔고요. 다음은 8번입니다. 선생님 왜 바로 7번 안 풀어주십니까? 7번에 책임 능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책임 능력.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다음 강 듣고 그 뒤에 있는 문제풀이에서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7번을 일단 넘어가고 8번. 17세인 우리 아이 A가 미성년자죠. 인터넷을 통해 부모 허락도 없이 B에게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했어요.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B는 A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취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이 B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민법상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따지는 거니까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B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틀린 거 아시겠죠? 위약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계약 체결 능력이 없으므로 스마트폰 매매 계약 그 자체로 무효이다. 아니죠. 일단 유효,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 부모님이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A의 동의를? 아니죠.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당연히 부모도 취소권 행사할 때는 미성년자의 동의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 A가 부모님을 속였으므로 여러분 이거 참 선택지 잘 맞는 거지 않습니까? 속임수라는 건 상대방을 속이는 거지 부모님 속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A가 부모님을 속였으므로 스마트폰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아니죠. 우리가 속임수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건 그 상대방을 속였을 때 미성년자 아닌가? 저 아닌데요. 신분증 위조. 저 미성년자 맞는데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동의서 위조. 이걸 얘기하는 거지 부모님 속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A나 부모님 모두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돌려주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무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 9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입하였다. 그렇죠.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 임금을 받았다.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아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걸 싹 묶으면 굳이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렇게 법률 행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고요. 이번 강 완강 코드 보여주세요. 짜잔 똑같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정리해 봄.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미성년자의 계약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는요. 손해배상 파트, 불법행위 첫 시간으로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